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앞에 우리 교육장님, 우리 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게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불편하게 살고 우리가 또 이게 지금 해야 될 게 우리가 지구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우리 또 교육장님이 국제기구 전문가라고 소개하셔가지고 또 유엔 같은 얘기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유엔 뭐 대충 아시죠, 그죠? 유엔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한 귀로 듣고 보통 한 귀로 흘리는데 유엔이 탄생한 이후하고 탄생 이전하고는 인류 역사가 큰 변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역사 구분할 때 예수님의 탄생으로 BC하고 AD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 아마 before UN, after UN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UN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그 중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UN이 뭘 했느냐? 우리 세계, 우리 지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리고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걸 쉽게 말해서 이게 어려운가요? 글로벌 의제, 글로벌 아젠다로 해서 처음 나온 게 이제 MDG, 새천년 개발 목표.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온 게 SDG, 지금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이 글로벌 의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인류의 역사 이렇게 배워보셨으면 대개 인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선의의 역사가 아닙니다.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합병하거나 노예로 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인류의 역사였는데 이 글로벌 의제에서 선언한 거는 유엔이 나오면서 된 거는 약한 나라라고 해서 가서 괴롭히지 말자 뭐 그런 거죠. 최근에 예외가 생겨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강연할 때 좀 민망하긴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이거는 이런 데서 좀 많이 벗어난 예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 나라가 옛날에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들을 착취하고 그 뭐 대표적인 게 제국주의 식민지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부자 나라들은 돈을 내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극심한 빈곤을 줄여주자. 이게 바로 글로벌 의제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선한 쪽으로 이게 방향을 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before UN, after UN, before 글로벌 아젠다, after 글로벌 아젠다로 한 100년쯤 뒤에 교과서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우리 북부교육청 학생들은 이거 상식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7개 혹시 모르시는 분 없죠? 예. 혹시 모르시면 제가 17개 다 설명하면 오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건 홈워크 숙제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SDG 17개 목표. 이게 이제 2015년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목표 연도가 2030년입니다. 15년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곤도 없애고 기아도 없애고 뭐 쭉 하면서 교육도 좀 잘하자 뭐 이렇게 해서 17개인데요. 여러분 반기문 사무총장님 아시죠?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던데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 몇 번이죠? 13번. 그죠? 뭐 금요일 13 이러면 뭐 되게 싫어하죠, 그죠? 13번에다가 기후 위기를 넣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인류는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동양 사람들 중국, 한국, 일본 한자 문화권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죠? 숫자. 예, 4번이죠, 그죠? 4번. 글로벌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한 인류는 재앙에 뭐 이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반기문 총장님이 굉장히 쉽게 설명하셨어요.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일 때 이 17가지를 채택하면서 13번과 4번에다가 가장 중요한 걸 넣었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지하철 뭐 버스 타면 많이 보시죠? before, after 그죠?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겁니다. before
뭐 이렇게 막 흥크해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유엔도 나오고 MDG가 나오면서부터 보다 더 나은 세계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 그 얘기고요. 오늘 이제 핵심이 이제 세계 시민 교육과 기후 행동입니다. 왜 갑자기 세계 시민 교육이냐?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국기에 대한 맹세했죠.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이게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맹세를 했는데요. 세계 시민은 똑같은 겁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지구 시민으로서 이 지구를 사랑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세계 시민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제 이상한 걸 하나 들고 왔죠. 빅뱅 이후 우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상식으로 요새 다들 알고 있죠. 빅뱅 우주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연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우주가 발생한 게 138억 년 전입니다. 138년 전이 아니고 138억 년. 얼마나 오래된 세월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죠? 뭐 그렇다 치고 지구는 언제 나타났나요? 우주가 만들어질 때 지구가 같이 나타난 게 아니고 한참 중간쯤 와가지고 지구의 탄생입니다. 45억 년쯤에 지구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계산 빨리 되죠? 지구는 90년 동안 이 우주에 없었습니다. 90억 년 동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보기에 지구는 이 우주의 신도시입니다. 그렇죠, 그죠?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저렇게 아직도 왕성하고 이제 태양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억년이라는 세월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45억 년 전에 지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지구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생명은 언제쯤 나왔죠? 38억 년 전에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한 7억 년 동안은 그러니까 45억 년 빼기 38억 년 7억 년 동안은 이 지구가 뜨겁고 그래서 아무것도 생명이 살지 못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 생명이 지금 우리 같은 생명이 아니고 바이러스 이제 여러분 생물에서 배워보시면 제일 첫 생물이 뭐죠? 예, 원핵세포, 진핵세포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데서 억년이라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38억 년 전에 원핵세포, 진핵세포가 다윈의 진화론을 이제 응용해야 되겠죠. 진화를 해가지고 오늘날 인간까지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의 역사, 우리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빅뱅에서 지구 그리고 생명의 탄생.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조상 얼마 전에 나온지 아세요? 대충 나와 있죠. 20만 년 전입니다. 지금까지 억년 얘기하다가 20만 년 전이니까 최근에 나타났죠, 그죠? 오늘 우리 이 방에는 전기도 있고 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런 거 사용한 거는 한 1,200년도 안 된다. 그 전까지 호롱불 켜고 뭐 이런 학교도 없고 뭐 옛날에 우리 한국 같으면 서당에서 공부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오늘날 기준으로 세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빅뱅부터 쭉 보면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인간이 지구에 살기 시작한 것 쉽게 설명해서 뒤에 시계가 있는데요. 24시간으로 계산하면 뭐 각자들이 계산을 해본 모양입니다. 마지막 우주 탄생부터는 마지막 1초쯤 나타났고요. 23시 59분 59초에 나타났고 지구 탄생 이후에 인류가 나타난 것은 23시 59분 한 57초쯤 나타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방에 23시 59분 58초 동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한 2, 3초 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보통은 겸손하게 가서 조용히 앉아야 되겠죠. 늦게 들어오면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제 사람이죠. 들어와 가지고 여기는 내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앉아 있는 여러분을 다 쫓아내고 뭐 이렇게 이 장소를 다 옮기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화가 나죠?
화가 나겠죠? 불안당이죠. 불안당. 이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이거 좀 심한 얘기인데 여러분을 죽인다, 살해한다. 이거는 완전히 경찰에 신고해가 빨리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뒤늦게 1초 전에 나타나가지고 이 지구는 우리 인간의 것이야.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옛날부터 살아왔던 나무, 꽃, 곤충, 이 포유류, 뭐 사자 다 지금 생물 멸종을 시켜가고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건설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비유를 하자면 이 지구에서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삶의 방식은 거의 불안당에 가깝다. 마구 변형시키고 그런 변형을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누가 권한을 줬나요? 누가 권한을 줬을 것 같아요? 아무도 권한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겸손하게 있었죠, 그죠? 있다가 지혜가 발달하고 머리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다른 동물하고 차이가 나면서 이 지혜와 이 지식을 좋은 데 쓰지 않고 마구 망가뜨리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거 보고 있으면 조금 이상하죠?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 사촌들의 커전.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런 황당한 얘기가 다 있나? 어떻게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하고 나하고 사촌인가 그러는데요. 우리 이게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이미 다 과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1200만 년 전쯤에는 공동조상이었고요. 오랑우탄에서 고릴라로, 그리고 사람이 한 400, 6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고, 그리고 침팬지, 보노보가 나왔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DNA 조사해 보면 97% 똑같. 여러분 저 동물원에 가서 여러분이 막 놀리는 고릴라, 침팬지하고 우리 인간하고 3% 차이밖에 없다. 동물하고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동물하고는 좀 다르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다 깨지고 있죠, 그죠? 왜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동물은 감정도 없고 뭐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다큐멘터리 보시면 동물 감정 가진 거 다 보시죠. 동물의 왕국 보면 코끼리 어린 코끼리 죽고 나면 근처에 사는 친척들이 다 문상 옵니다. 보셨죠, 그죠? 넷플릭스에 My Octopus Teacher, 나의 문어 선생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똑같은 곳에 다이브해서 1년 동안 문어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이버가 처음에는 도망가죠, 문어가. 그죠? 물속 바위 틈으로 계속 도망가는데 1년 동안 가서 만나니까 마지막 장면입니다. 문어가 팔로 해서 그 사람을 애모하면서 오는데 친구가 된 겁니다. 문어와 사람이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문어와 사람이 친구가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어의 IQ 수준이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와 거의 같은 IQ 수준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알게 되면서 동물도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도 하고 울기도 하고 모든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서 문어 어떻게 하죠? 문어 숙회해서 많이 먹고 연포탕 할 때 뜨거운 데 넣어가지고 금방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죠? 그래서 먹고 제일 한국에서 자랑하는 게 산낙지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거 잘라서 먹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알면 알수록 삶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동안 아무 죄의식 없이 먹던 문어가 오징어와 낙지와 쭈꾸미가 이제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 행동, 기후 위기 얘기하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진다. 어쨌든 인간이 나타나서 우리 사촌들하고 달라지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원래 우리 어디에 살았죠? 인간은 어디에 살았죠? 열대 우림에 살았습니다. 이런 데 산 게 아니고요. 처음 나타난 우리 조상들은 열대 우림에 살았는데
첫 번째 설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밖에 뭐가 있지? 이 회의장 밖에 뭐가 있지? 뭐 열어보고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열대우림을 탈출해서 사바나로 나가서 초원 사바나 아시죠? 세렝게티, 마사이마라. 그 나가면 갈대 같은 것만 있고 열대우림이 아니니까 서지 않으면 다 도태되게 됩니다. 생존 경쟁에서. 그러다 보니까 호모 에렉투스, 인간이 서게 되고요. 서게 되면 손발을 마음대로 쓰게 되죠, 그죠? 그리고 머리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우리 사촌들하고 달라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돌연변이로 인간이 태어났는데 우리 사촌들보다 덩치가 너무 작아요.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 보노보. 그렇죠, 그죠? 생존 경쟁에 밀려가지고 별로 먹잇감도 없고 위험한 사바나 초원으로 나와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나마 살기 위해서 서서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뛰어야 되니까는 이동을 하게 되고 달리게 되고 또 신호를 해서 뭐 먹이도 잡아야 되니까 언어가 발달하고 또 가족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친족, 시족, 부족 그러면서 이런 국가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 사촌들하고 달라진 게 우연히 그런 이유들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달라진 이걸 쭉 보시면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단일종이 전 세계에 퍼져서 성공한 건 인간밖에 없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여러분이 아는 동물 중에서 전 세계에 퍼져서 인간처럼 많이 퍼져 있는 거 어떤 게 있죠? 혹시 여러분들 또 개, 고양이, 뭐 말, 소 이런 거 다 가축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온 거고요. 사자 일정한 지역에 있고요. 호랑이 자기 서식지가 따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북극대에도 살고 남극에도 살고 전 세계에 퍼져가 성공합니다. 이 인간의 성공 때문에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불안당처럼 이 지구를 변형시키고 생물종을 다 감소시키고 그럴 권한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인간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250만 년 전부터 쭉 측정을 해보니까 1800년대 올 때까지 별로 인간이 늘어나지가 않았는데 산업혁명하고 또 보건 위생이 좋아지면서부터 갑자기 인간들이 늘어나가지고 이 도표에 보시면 이거 옛날 겁니다. 한 10년 전 건데요. 한 65억 이렇게 돼 있는데 70억을 넘어서 지금 80억에 가깝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단일종이 전 세계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인간이 살게 되니까 경제 발전하고 다 좋은 점이 있지만은 아까 우리 교육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간의 행동이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버리는 쓰레기 그거 다 어디로 가죠? 엄청나게 쓰레기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은 아파트 앞에서 그냥 분리수거 하면 끝이라고 하지만 그 결국은 소각장, 매립 다 어딘가 가는데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열심히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제가 미국 가서 살아본 적도 있고 미국은 몽땅 해서 어디 가서 매립하고 맙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들이 그 배출한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이 지구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적게 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너무 많이 살면서 보시는 것처럼 온갖 문제, 물 완전히 다 오염시키죠. 공기 다 오염시키죠. 생물종 다 감소시켜 나가고 있죠.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바닷물 거는 우리가 마실 수 없는 물이고요. 굉장히 적은 귀한 자원이고 공기가 산소가 전체 우리 공기 구성의 2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오염시켜 가지고 마실 수 없는 공기로 만들고 있다. 누가 인간에게 이 귀중한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는 권한을 줬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도 그 모든 책임은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놀랍게도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탑 레벨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식 삶의 방식대로 살면 지구가 5개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측정해 보니까 한국 사람처럼 살면 지구가 거의 4개가 필요하다. 우리가 엄청 풍부하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 지구의 이 문제, 기후 위기 이 문제에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생태 전환 교육을 들고 놓은 것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꼭 해야 될 교육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태 전환 교육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세계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구는 내 것이고 내가 이 세계 시민으로서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국민 그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북부 교육청의 그 어떤 이런 그 활동은 전 세계적으로 뭐 정말 처음 있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결의하고 임명장도 받고 활동을 하는데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서 학생들이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뭐 이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또 여러분들께 큰 격려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